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대표적인 식품들로 이제 들어보자면 육류들이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어패류 등이 있고 또 콩류, 견과류, 유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어, 우리가 음식으로만 사실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단백질을. 또 아까 이 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듯이 20가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를 완벽하게 섭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로 콩류, 그리고 뭐 달걀,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유, 이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식품으로 먹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그 프로틴 스틱, 그리고 그 파이토 프로틴. 이게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900g짜리 대용량 그 출시 예정인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대사 물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에센셜 아미노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먹으면 바로 흡수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운동과 함께 같이 먹으면 더 효과적인 그 유당 그 형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유청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프로틴 워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중요하게 조금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표인데요. 바로 이제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기 저하가 될 수가 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예, 근육이 이렇게 근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많이 사람이 늙어 보여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빈혈들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과잉 섭취가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연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뭔가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를 않았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은 대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체내에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굉장히 부하가 갈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소 공부를 하다 보면 비타민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또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단백질 대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운동 시에 좀 평상시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단백질만 섭취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비타민 B군을 골고루 같이 섭취를 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음. 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 다들 자기 체중은 아시잖아요. 그죠? 체중은 아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무게에 이제 한 뭐
1에서 1kg당 1에서 1.5g 정도 먹으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뭐, 예시로 뭐 체중이 한 50kg 정도 나가시는 분의 경우에 한 60g 정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에 60g 한 번에 먹는 거는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 가능하면은 이거를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삼시세끼.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이렇게 균형 있게끔 하루 이렇게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요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우리가 바디키를 하니까 또 그 건강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하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를 섭취를 한다든지 뭐 닭가슴살을 샐러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가공육 같은 경우에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첨가제가 사실 조금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첨가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말 그대로 가공육보다는 생육이 낫겠죠. 그래서 직접 조리를 가능하면 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루 세 끼를 챙겨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표에 이전 장표에 보셨듯이 그렇게 프로틴,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이 사실은 뭐 저는 제가 먹어본 식품 중에서 또는 뭐 음식 이런 걸 다 토탈 다 포함해도 사실 그만큼의 기능과 효능을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품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식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바디톡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저녁에 이거 대신 이렇게 식사 대용 쉐이크와 함께 프로틴을 섭취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저녁 때 이렇게 뭐 25센트 라이드도 하시고 뭐 만보 걷기도 하시고 또 근력 운동도 하시고 이런 걸 하실 텐데 항상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중에 혹은 운동 직후에 꼭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운동한 거에 대비해서 이제 근육량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조금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느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백질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동만 해서는 근육량이 늘지를 않아요.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육을 이렇게 찢는 기능을 하거든요.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근육량이 이렇게 근육이 찢어져요. 찢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다시 결합이 되는 운동을 반복을 하면서 근육량이 느는 거기 때문에 결합이 되려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실 때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엄청 짧은데, 시간이 뭐 충분히 제가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재 리더님. 연재 리더님께서 단백질